여러분, 경제 뉴스 보시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신 적 많지 않으세요? 분명 경제 지표는 엄청 좋다는데 이상하게 환율은 뚝뚝 떨어지고 뭐 이런 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교과서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외환 시장의 진짜 현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진짜로 뭘 보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가 나면 통화가 강세여야 맞고요. 그런데 실제 시장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예상을 자주 벗어난단 말이죠. 대체 경제학 교과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실제 시장 가격은요. 우리가 배운 그런 교과서적인 논리, 그 이상으로 훨씬 복잡한 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무슨 공식만 입력하면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 틈을 메우고 있는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장의 미신들 하나씩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금리 효과에 대한 맹신입니다. 아마 경제학 수업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논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은행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자, 이제 금리 올립니다 하면 다들 저 나라 돈 가치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정말 딱 떨어지는 아주 깔끔한 이론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교과서처럼 착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이자를 엄청 많이 준대요. 근데 그 나라 경제나 정치가 막 불안불안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돈을 넣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불안하면 일단 돈부터 빼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바로 이 투자 심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금리라는 요소를 그냥 가볍게 눌러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무역 흑자는 무조건 통화 강세라는 마치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도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엄청 많이 해서 달러를 잔뜩 벌어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달러를 국내에서 쓰려면 뭘로 바꿔야 하죠? 그렇죠. 원화로 바꿔야죠. 그럼 시장에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완벽한 논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현실은 또 우리 뒤통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실제 외환 시장에서는요. 물건 팔아서 돈 버는 이런 무역 흐름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 수준이에요. 진짜 시장을 뒤흔드는 건 뭐냐? 바로 투자나 자산 매매를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흐름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그 규모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딱 좋은 예가 바로 미국 달러예요. 여러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교과서대로라면 달러 가치는 벌써 폭락했어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계 최강 기축통화죠.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건 미국 자산이야 하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려고 달러를 계속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 유입이 무역 적자 따위는 그냥 가볍게 씹어먹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굽게 믿어왔던 두 가지 큰 미신을 깨봤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도 아니고 무역 수지도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로 외환 시장을 움직이는 그 주역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진짜 전문가들이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포지셔닝. 이건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만 매팅하고 있지는 않나? 이걸 보는 거예요. 둘째는 투자 심리.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 가즈아 하는 낙관론인지 아니면 다 망했다 하는 공포에 질려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유동성. 시장에 돈이 잘 돌고 있는지 아니면 돈줄이 꽉 막혔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인의 중요도가 늘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치 라디오 볼륨 조절하듯이 어떤 날은 시장 포지셔닝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다가 또 어떤 날은 투자 심리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리기도 해요. 이 영향력 순위가 정말 쉴 새 없이 바뀝니다. 바로 이 문장이 시장의 본질을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분기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번 분기에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다. 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맨날 똑같은 공식으로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시장은 그냥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계속해서 관심사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 적응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성공하려면요, 그냥 하나의 정해진 공식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가 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능력.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뭐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해외랑 거래하는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해외 주식이나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이 환율 때문에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 과일 가격, 아니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수출 경쟁력까지 전부 다 이 환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이 진짜 힘들을 이해하는 건요, 그냥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지적 유희가 아니에요. 이건 내 돈, 내 자산을 지키고 더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생존 지식 같은 겁니다. 경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나 사상 최대 무역 흑자 같은 뉴스를 보시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면에 숨어서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저 거대한 자본의 흐름까지 함께 생각해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어떻게 다르게 보시겠습니까?